요즘 일부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베트남을 비난하고 베트남이 한국에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실제 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정말로 베트남에 한 번이라도 와보고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국뽕 좋아하지만 정말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곳을 비방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뽕도 아닌 조회수 올리기 급급한 여론몰이에 불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 몇 가지 사건을 그럴듯하게 조합한 후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국뽕의 기대 클릭만을 유도하는 그런 글들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조작해서 자화자찬하는 베트남 한국 때문에 비밀 까발린 상황. 왜 베트남 안 옴 베트남 경제 적신호. 한국인들이 배신했다며 징징거리는 베트남 상황. 충격 베트남 2차 위기. 대은망덕 베트남에서 한국 대기업 추가 철수 확정. 일본과 손잡은 베트남의 큰 거 한방. 실업자 속출하자 울며 살려달라. 두 얼굴의 베트남. 한국은 제일 큰 고객. 베트남이 한국 무시하는 진짜 이유. 한국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로 잡되게 생긴 베트남 상황. 베트남 유튜브 망언 화제. 한국은 베트남 덕분에 돈 번다. 은희도 모르고 혐한. 이 뭔 개소리야? 진짜 저런 내용들만 보면 베트남이 정말 큰 잘못을 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과연 한국은 정말 선량하고 베트남에 은혜를 베푸는 나라이고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단물만 빨아먹다가 한국을 배신한 나라일까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그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은혜를 베풀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윤 창출. 네, 맞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즉,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은혜를 베풀러 베트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러 베트남에 간 것이죠. 삼성전자가 베트남 GDP의 25%를 차지한다. 고로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를 극진히 떠받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베트남에서 철수할 거고 그럼 너희들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왜 들어갔습니까? 낮은 인건비와 부지제공법 인쇄감면, 각종 편의 제공까지 다른 나라에 만드는 것보다 이익이 되니까 베트남에 공장을 만든 것이죠. 아닙니다. 너네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그런 식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는 없을 겁니다. 철저히 이득을 따져가며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삼성이 기분 좀 나쁘다고 베트남에서 철수를 한다. 당장 베트남에 투자해 놓은 수많은 인프라는 어떡할 것이며 새로운 거점을 어디로 할 것이며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기분 좀 나쁘다고 생산 거점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사실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죠. 대부분은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 신드롬을 계기로 베트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삼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한몫을 할 거고요. K-팝, K-드라마, K-무비 등도 있죠. 조금씩 베트남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베트남은 우리에 대해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국 중 하나, 최근에 좀 많이 투자하는 나라, 그 정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나 영향 등을 놓고 보면 일본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 기업 활동을 한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런 회사가 많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 기업의 태생인 국가를 사랑합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실제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의료체계 정말 부실합니다. 제가 직접 본 이야기입니다. 아는 베트남 직원의 사촌이 암에 걸렸는데 위암 1기였다네요. 그런데 별다른 치료도 못하고 약만 1년 반 정도를 먹으며 버티다 하늘나라로 가더군요. 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냐 물으니 좋은 병원은 큰 도시에만 있고 그나마도 너무 비싸서 치료받을 엄두도 못 낸다고 하더군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제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셨었는데 수술을 비롯한 모든 치료를 받는데 300만 원 정도 나오더군요. 지금은 잘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재 베트남과 한국의 의료 수준의 차이입니다. 베트남 지도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제대로 퍼지기 시작하면 의료 시스템이 빈약한 베트남으로서는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길을 쓰고 해외유입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록다운을 실행하여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려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산당 특유의 일처리 방식이 반영되어 국제적인 외교 결례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다낭에 입국한 대고발 한국 입국자들을 무통보 격리 조치한 것이라든지 아시아나 여객기 회항 사건 등이 그 예가 되겠죠. 분명히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마치 한국을 버리고 일본과 손을 잡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요즘 베트남의 여론은 한국은 나쁘고 일본은 좋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가 무섭고 빨리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1960대까지도 지구상 최빈국에 위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이제 좀 먹을만해졌다고? 조금 못 사는 나라를 우습게 보고 조금 돈 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국에 살다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작고 자원도 없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외국에 수출하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진 거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국력 좀 세졌다고 깔아뭉개려 하고 일본이 틈만 나면 해보려 하고 미국은 정말 동맹국이 맞나 싶고 북쪽의 그 나라는 심심하면 미사일을 쏴대고 국제관계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귀에 달달하게 들리는 흰소리에 이의일비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벤남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